안녕하세요, 한작가입니다. 지난주에 구독자분 한 분께서 본인이 촬영한 친구 결혼식 사진에 대한 평가를 부탁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차례 결혼식 사진 촬영을 진행을 했는데 생각처럼 사진 결과물이 만족스럽지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소 의기소침해 있는 그런 상황인 듯합니다. 제가 오늘은 이 구독자분이 다시 사진의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 설명을 잘 듣고 실행을 하신다면 다음 결혼식 사진은 아마도 많은 변화가 생기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먼저 보내주신 2번의 결혼식 사진을 모두 확인을 해봤습니다. 일단 제가 처음 받은 느낌은 이쁜 한 컷을 노리는 게 아닌 전체적인 스토리를 차곡차곡 담아내는데 포커스가 맞춰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인진 모르겠지만 이렇다 할 이쁜 한 방이 없어 보입니다. 아마도 구독자분도 이 같은 걸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처음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찍는 게 쉬운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한 방을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도움이 될까? 저도 곰곰이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이번 한 번으로 취미사진사가 전문사진사가 될 수는 없기에 구독자분이 놓치고 있는 기본기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붓 잡는 법도 모르고 명필이 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붓 잡는 방법만 알려드렸는데도 명필이 되는 그런 경우도 저는 경험을 해봤습니다. 혹은 붓 잡는 법을 잘 익혔다면 그 다음 단계를 알려드리는 건 저로서도 또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기본기고 뭐고 난 멋진 한 방이 있는 그런 인생샷을 원해 라고 하신다면 먼저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망원 렌즈로 신랑 신부만 죽어라 찍어 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크게 총 3가지를 알려드릴 거고요. 기본기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생각보다 큰 퀄리티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봐온 주변의 취미 사진가분들의 사진과 아주 흡사한 느낌을 주는 그런 큰 문제는 없는 사진들이에요. 하지만 사진들을 보면서 제 눈에 제일 먼저 띄인 것은 전체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조금씩 눌러 찍으셨다는 것이 조금 불편하게 생각이 됐어요. 아마도 구독자분께서는 선자세 그대로 촬영을 많이 하신 듯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 찍는 사진을 우리는 하이앵글이라고 합니다. 하이앵글과 로우앵글 등의 기술은 일부러 느낌을 부여하기 위해서 선택을 하는 거지, 이렇게 모든 사진에 이런 촬영 기술이 들어가게 되면 사진을 보는 사람들은 뭔지는 모르지만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사진 촬영의 기본은 아이레벨 앵글, 수평 앵글로 촬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 눈높이에 맞는 촬영이 돼서는 안 되고 촬영 대상의 키에 맞춰서 내 자세를 쓰구리고 카메라가 수평이 되도록 해서 촬영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아이레벨 앵글을 기본으로 깔고 내가 의도하는 순간에서 하이앵글 혹은 로우앵글 촬영을 해주시면 사진을 볼 때 불편함을 느낄 수가 없게 되고요. 작가의 의도에 따라 감동도 주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기본 중에 기본이면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기술입니다. 이 설명을 듣고 나시면 별거 아니시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별거 아닌 게 아닌 꼭 지켜야 할 기본 중에 기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음 촬영에 꼭 적용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독자님의 사진 전반적으로 아주 큰 변화를 느끼게 되실 겁니다. 제가 볼 때 기본적으로는 사진 찍을 줄을 아세요. 문제없이 잘 찍으셨고, 제가 좀 예민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진 노출에 대한 부분인데, 본식 촬영 2번 찍어보셨다고 하셨는데 예식장에서의 촬영을 이렇게 안정적인 노출로 잡아내신 거는 정말 잘하시는 겁니다. 카메라 조작에 대해서는 기본짬이 어느 정도 되시는 것 같아 보이고 난이도가 높지 않은 일반적인 행사 촬영 정도는 좀 찍어보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카메라도 소니 A7 마크 3에다가 렌즈도 이번에 나온 탐로 287로 쓰시고 장비 수준도 아주 높습니다. 근데 이게 결혼식 사진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결혼식은 평생 한 번 정도만 하죠.
평생 한 번 있는 결혼식 사진이 매달 매주 있는 그런 행사 사진같이 보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구독자분이 사용하신 표준 줌 렌즈는 28mm에서 75mm 구간의 화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조리개 수치를 사용한 게 4.0에서 4.5를 많이 사용하셨고 8.0까지도 조리개를 조여주셨어요. 이렇게 표준 줌 렌즈에 조리개까지 조여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사진들이 조금 플랫하고 무난해 보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친구 결혼식 사진은 아웃포커스를 많이 부여해서 촬영을 해주는 게 포인트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줌 렌즈에 조리개를 조여서 촬영을 하면 우리가 익히 떠올리는 결혼식 스냅 사진과의 느낌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게 되죠. 평생 한 번 있는 결혼식 사진을 표준 줌 하나로만 찍는 건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독자분께서는 아웃포커스 된 사진을 위해서 최소 50mm 이상의 단렌즈 혹은 망원 렌즈를 영입을 하셔서 앞으로는 두 주인공의 블링블링한 아웃포커스 된 사진들을 촬영을 하셔야 됩니다. 표준 줌의 플랫한 장면들과 단렌즈의 블링블링한 샷들이 잘 어우러진다면 전체적으로 사진 완성도가 올라가게 되는 비법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아웃포커스된 사진만 주구장창 찍어도 절대로 좋지는 않습니다. 구독자분 꼭 85mm 단렌즈 등을 하나 추가를 하셔서 아웃포커스된 사진이 중간중간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촬영을 하시면 찍는 맛도 오르실 거고요. 주인공들도 사진에 대한 만족도가 오르는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보내주신 사진의 대부분을 보면 구독자분께서는 딱 담으려 하는 인물만 타이트하게 촬영을 하셨어요. 이렇게 구성이 단조롭고 여백이 없이 타이트하게 촬영을 하면 사진에 담긴 주인공 얼굴에 곧바로 시선이 들어갑니다. 이런 경우에는 배경과 여백을 적절하게 구성하고 배치해 줌으로써 시선을 분산시켜 주세요. 너무 얼굴 표정에 시선이 집중되는 것을 피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은 조금 부족해 보이지만 꾸준하게 촬영 감각을 키우신다면 점점 감동적인 표정도 많이 담을 수 있게 되실 거예요. 하객들을 배경으로 주인공을 함께 어우러지게 화면을 구성하는 것도 결혼식이라는 행사 사진에서는 굉장히 잘 어울리는 사진이 됩니다. 몇백 명이 참석한 결혼식인데 사진에는 신랑하고 신부만 있다면 안 되겠죠. 그리고 자잘한 팁 하나를 더 드리면 광각 화각으로 인물 사진을 찍을 때 얼굴은 중앙에 다리는 외곽에 둬서 촬영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얼굴은 작고 다리는 길게 표현이 돼서 보기가 좋게 되는 겁니다. 구독자님의 사진 중 몇 장의 사진을 보면 그 반대로 되어 있어요. 이 사진을 보면 얼굴이 바깥쪽으로 가 있고 하체가 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죠. 얼굴은 크고 다리는 조금 짧아져 보입니다. 망원 구간에서는 왜곡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광각 구간에서는 이 왜곡을 잘 이해하고 촬영을 하셔야 합니다. 결혼식 사진에는 신경 써야 할 것들이 정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중에 우선순위를 높게 두어야 할 것들에 대한 설명이니까 꼭 머릿속에 잘 담아두시길 바라겠고요. 충실한 기초 위에 자신의 시선이 더해져야만 정말 멋진 사진을 담는 그런 스냅 작가가 될 수 있습니다. 기본을 잊지 마시고 크게 한 계단 성장하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분, 부디 사진의 재미를 다시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